자, 다음 형태의 식을 완성해 보자. 빛 에너지 HF, 이함수 W, 운동 에너지 EK. 운동량으로 운동 에너지 표현하면은 EM분의 P의 제곱. 이걸 또 파장으로 표현하면은 EM분의 H 제곱 닷 람다 제곱분의 1. 마지막에 있는 람다는 물질파 파장이죠, 그죠? 이게 빛 에너지 부분을 HC 나누기 람다라고도 바꿔 쓰는 게 가능해요. 람다가 두 번 등장하니까 주의해야 될 게, 앞에 있는 람다는 빛의 파장이고 뒤에 있는 람다는 튀어나온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죠. 두 개의 람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실험 1, 2, 3에서 전자의 속력이 큰 것부터 나열해 봅시다. 이 물질파 파장 람다가 P분의 H예요. MV분의 H.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짧죠. 그래서 2번이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짧을수록 속력이 빠르니까 1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수 비율이 아닌 게 조금 불편하게 하는데 파장 비율을 미리 써둡시다. 10대 7대 20 이렇게. 이게 파장 비율이에요. 그러면 운동량 비율은 역수 써야 되죠. 그리고 운동량 비율은 역수 10분의 1, 7분의 1, 20분의 1. 얘를 꼭 정수로 바꿔 써 보려는 노력은 하지 맙시다. 나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산수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단색광의 진동수를 비교하려면 실험 1, 2를 비교해야 될까? 실험 1, 3을 비교해야 될까? 이 진동수를 비교를 하려면 우리는 이제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알고 있으니까 일종의 에너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함수는 고정시켜 놔야겠죠, 그죠? 그래서 진동수를 비교를 하려면은 이함수는 고정시켜야 되니까 이함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럼 같은 금속판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겠죠. 1, 3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겠죠. 1, 3 가지고 실험을 해야 금속판은 똑같고 단색광만 다르죠. 그래서 1, 3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전자가 누가 더 빠릅니까? 파장이 짧은 게 더 빠른 거라고 했죠, 그죠? 1, 3을 비교를 하면은 3번이 속력이 더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진동수가 더 컸던 거예요. A, B 중에서는 B가 진동수가 더 큰 거죠. 이함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1, 2를 비교해야 되는가, 2, 3을 비교해야 되는가? 이함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빛은 에너지가 같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2, 3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2, 3을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빠르냐면 2번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이함수가 더 작다는 얘기죠. WQ가 이함수가 더 작다는 얘기죠. P의 이함수보다 더 작다는 얘기죠. 자, 1, 2, 3에서 광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비를 쓰라. 정수로 바꾸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씁시다. 10분의 1대 7분의 1대 20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이 가장 빨라요. 3번이 가장 느리고. 영역 2에서 광전자의 최대 속력은 EV0이다. AB를 함께 비추어도 에너지 덧셈하지 않는다. 왜지? 광전자의 최대 속력은 어떻게 일정되는 거지? HF가 큰 광자가 전자의 EK max를 결정한다. 2점짜리에서 이걸 한번 쓴 적이 있죠. 광자는 에너지를 덧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광자가 더 전자를 더 빠르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겹쳐 있더라도 광전자의 최대 속력은 B가 진동수가 더 크기 때문에 EV0가 될 거고. 자, 진동수의 비를 봅시다. 진동수의 비를 보자면 HFA에서 이함수를 빼고 나면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A만 쏜 거는 V0 제곱. 그다음에 HFP 마이너스 이함수를 하면은
2분의 1 m, B만 쏜 거는 2V0 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1대 4예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4인데 이걸로 우리가 진동수를 1대 4라고 쓰면 안 돼요. 왜? W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W의 값을 모르면 우리가 이 진동수 비율을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비율은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누가 더 큰 건 알고 있다? B가 더 큰 건 알고 있다. 그게 답이에요. FA보다 FB가 큰 것만 알지 비율은 알 수 없다. 자, A의 빛의 세기를 2배로 증가시키면 광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광전자 수가 늘어날 거고 광전류는 더 많이 흐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광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고 이게 광전자의 속력이 더 빠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전자의 속력은 누가 결정하는 거니까? 빛의 진동수가 결정하니까.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전자가 3마리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도 전자가 3마리가 나왔어. 근데 얘네들은 속력이 5m/s고 얘네들은 속력이 10m/s예요. 근데 전류라는 게 정의가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이야. 전류 I의 정의가 시간당 델타 Q,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이 속력이 더 빠르니까 이 도선 속에서 더 슝슝슝슝슝 하고 지나가면 전류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광자수라는 말을 뱉었을 때 광자가 1초 동안에 3마리가 나오는 거랑 10초 동안에 3마리가 나오는 거랑 이거는 같은 세기가 아니야. 당연히 1초 동안에 3마리가 나오는 게 더 세기가 센 거야. 이 항상 디테일하게 안 지켜서 그렇지 시간당 광자수고 시간당 광전자수야. 이걸 다 생략하고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빛의 세기도 시간당 광자수, 거기에 따라 튀어나온 시간당 광전자수. 그래서 이거가 곧바로 그냥 시간당 개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광전류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어쨌든 전자의 속력은 광전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몇 배가 될까? 변화 없음이죠. 변화 없음. 왜? 빛의 세기를 가지고는 광전자의 속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 그래프의 식을 얻어보자. 우리가 보통 흔히 많이 이미 본 식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 EK는 HF 빼기 W예요. 그래서 X축에다 F를 집어넣고 Y축에다 EK를 집어넣어서 이게 1참수죠. W가 Y절편이 되고 기울기는 H 프랑크 상수가 되고 이게 기본 내용이야. 근데 빛 에너지를 HC 나누기 람다로 바꿔 쓰는 거죠. 그리고 X축에다가 람다를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기본 개형으로 삼죠. 그리고 W만큼 점근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여기가 실선이 까닭은 여기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는 광전 효과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파장이 짧을 때가 에너지가 큰 거니까. 이 자리를 부른 이름을 한계 파장이라고 불러요. 람다 제로 한계 파장. 이 자리는 알고 있죠? F0 무턱 진동수. 자, 그래서 이 K는 HC 나누기 람다 빼기 W 요 식을 기반으로 저게 나온 겁니다. 이 함수가 더 큰 것은 무엇이냐? Q는 파장이 이거면 나오기 시작해. P는 파장이 더 짧아야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P가 나오기가 더 빡세다는 얘기니까 P가 이 함수가 더 큰 거죠. 이 함수가 더 크죠. 왜냐고요? 한계 파장이 더 짧아서. A0의 파장을 쪼였을 때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것은 이거는 그냥 그래프로 읽으면 됩니다. A0를 쏘면 P랑은 교점은 여기, Q랑은 교점 여기잖아요. Q가 에너지가 더 크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것은 Q에서의 실험. 속력이 빠른 것은 당연히 Q죠. 속력이 빠르면 파장은 짧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물질파의 파장은 긴 것은 하고 물었으니까 그때는 P 실험의 결과죠. 얘는 반대로 대답해야죠. 금속판 이름을 W로 가자. 진동수를 머무러 가다. 운동 에너지를 식으로 표현해라. HFA를 쪼이고 이함수 W 쓰고 나오면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값 쓰는 겁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 B를 쏘면 빼기 W 해주고 최대 운동 에너지 420. 자, AB를 함께 비추었을 때 그냥 큰 거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덧셈하면 안 되고 420만 써줘야 되겠죠. 빛의 세기는 어느 것이 센가? 자, 전자수가 누가 더 많아요? A가 더 많아 보이죠, 그죠? 3번은 사실 변형이라 하더라도 이런 변형이나 지문은 안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오냐면은 이제 보통 고등학생 물원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쌤, A가 광전자 수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B가 광전자 수가 더 적은 거 아닌가요? 얘는 이 통계 자료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2.9인 녀석은 10마리가 나왔어. 에너지가 뭐 2.5인 녀석은 더 많이 나왔어. 에너지가 2.4인 녀석이 가장 개수가 많아. 이건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 히스토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라는 실험을 했을 때 전자수는 여기를 잃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 적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는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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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다 적분한 게 사실 전체 광자 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이제 고등학교 물어는 넘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하게 될 건데 그래도 넣어봤어요. 빛의 세기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은 최대값을 읽으면 안 되고 그래프의 가장 높은 값 최대값을 읽으면 안 되고 면적이 총 개수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지. 개수를 에너지에 관한 함수로 표현된 함수를 D, EK에 관해서 모두 적분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 나올 거야. P는 전자가 있고요. R에도 전자가 있어요. 근데 Q에는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PR은 광전 효과가 일어났죠. 빛을 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뿐인데 일어난 게 있고 안 일어난 게 있으면 일어난 거는 진동수가 큰 F1이죠. 그래서 F1 쏜 거고 F1 쏜 거고 F2 쓴 거예요. 광전 효과 일어나려면 진동수 큰 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빛의 세기는 튀어나온 전자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P는 EN0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P의 세기가 더 세요. 누구보다? R보다 더 세요. 근데 이 대소관계에다가 Q는 넣을 수가 없어요. Q는 진동수만 작다 뿐이지 세기는 엄청 셀 수도 있거든. 그래서 Q는 알 수 없다가 맞아요.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전자 양공 쌍은 생성됩니까? 소멸됩니까? 전자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성에 해당되겠죠. 단색광 BC의 진동수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B랑 FC는 같은 거고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B가 진동수가 더 큰 거네요. B가 A보다는 진동수가 더 커요. 그 다음에 BC는 같다고 했으니까 BC는 등으로 연결. 빛의 세기와 에너지는 다른 개념이다. 광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광전자수. 광전자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광자수. 시간당 광전자수, 시간당 광자수. 우리는 이걸 두고 빛의 세기라고 부르죠. A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무엇을 조작해야 되는가? 보통 보기에서 빛의 세기 아니면 진동수 둘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게 될 거야. 광전 효과가 아예 안 일어난 거는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진동수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진동수가 낮아서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하고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난다면 세기를 아무리 조절해도 안 일어나는 걸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광전류를 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흐르는 걸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진동수를 먼저 높여야 되고, 진동수를 높여서 일단 광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전류의 세기를 높이기 위해서 빛의 세기를 높이는 게 맞아요.